느리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그렇지만 그 자산의 늘어나는 속도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천천히 늘어나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 그 자산의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미국의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군 육군 사관학교 입학 전형은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점수 아주 뛰어나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합니다. 특히 입학한 첫 해 여름 비스트 베럭스라는 이 7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데요. 이때 대부분이 그만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7주 동안 결국은요. 실제로 훈련 중에 포기하시면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인 경우는 드물었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 이 근성, 이 그릿, 이 그릿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0, 70, 80, 90 왜 어떤 일을 해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일, 특히 머리가 쓰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점점점 어때요? 그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점점점 연봉이 1억, 5억, 10억 벌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취업할 수 있겠으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뚫고 그 첨단 IT, 섹터, 바이오 쪽에 들어간다는 것은 서울대를 들어가는 그 관문보다 더 좁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게 성공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투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투자의 영역은 급한 마음, 치타의 마음, 빨리 달려서 뭔가를 이루려는 그 치타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느린 거북이의 방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배워간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안정적이면서 누적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가면서도 그 천천히 가면서 그 양을 늘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1000평을 농사짓는 농부가 있고요. 10,000평을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노력이 1000평보다 10,000평이니까 10배를 열심히 해야만이, 그런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이 소출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요. 훨씬 더 어차피 에너지를 한 6, 70만 사용해도 그 10,000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10,000평을 지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요, 1000주를 가지고 한 달 안에 수익을 버는 게임보다는 10만 주를 모았는데 4년 뒤, 5년 뒤에 내가 원하는 200%, 500%가 난다면 그 가져가는 폭은 정말 다릅니다. 결국 오늘 원퍼슨을 선택했던 그분은 본인이 몇 달, 몇 년에 거쳐서 그것들을 모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시간이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쌀겨를 밥을 할 때 그 돌을 고르거나 그 다음에 그 정미소가 그때는 많이 도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쌀겨라든지 이런 게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채를 이용해서 그걸 걸러내고 물을 틀어서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밥을 할 때도 쌀을 도정할 때도 결국은 어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지금에야 많은 정미소가 기능이 좋아져서 생산 시스템부터 마르는 시스템까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멍석을 깔아서 며칠에 걸쳐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햇빛이 좋은 날에 말려서 걷어들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애씀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맛있는 쌀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 말려야 가능했습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빨리 어때요? 그 쌀을 도정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쌀 맛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사고팔고 하는 행위는 결국 투자의 그릇이 점점점 수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빨리 구들장이 아니라 빨리 식었다 데폈다 하는 전기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의 역량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외부 악재가 터졌을 때요, 그 외부 악재는요, 그 기업의 내부 악재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투자가들이 그 외부 악재가 왔을 때 그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그저 빨리 팔아서 나는 오늘 오후라도 그 악재에서 해당되지 않는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빨리 버리고 가치와 상관없이 오르는 종목, 왜? 이번 달에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이번 주에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급한 마음으로 사고팔고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종목의 기업의 대주주가 잘못된 마음으로 개미들한테 그 주식을 미끼로 던지기 위해서 일시적 작전주와 작전 세력들과 결합해서 올리는 기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운이 좋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하필 전 재산을 투자했던 그 종목에서 물량 없는 하한가, 그리고 심지어는 거래 정지, 그 이후에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딸이 가슴이 뛴다고, 우리 아들이 엄마 첫눈에 반했어요 라고 결혼을 바로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딸이 들뜬 마음으로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애비가 될 사이를, 딸을 며느리 될 사람을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반대 안 할 텐데 부탁이 하나 있다. 2년만 교제를 좀 해다오. 2년 동안 살아다가 너희 둘이가 충분하게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재정 계획도 세우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또 집안을 또 이끌어갈 때 중요한 그라운드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양가 부모 이야기가 있었다면, 근데 역시나 6개월 지나서 7개월 지나서 헤어질 수 있죠. 그럼 그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을 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세상의 일반적인 투자가 기준을 봤을 때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마이너스일까요? 여러분, 투자에 올려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투자의 법칙이 있냐고요? 바로 그것은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한테 핸드폰으로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모든 종목들은 이 종목을 하게 되면 대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 할 거면 여러분한테 소개할까요? 정말 가치 있는 땅이고 앞으로 알짜배기 땅이면 여러분한테 그 땅을 사게 오픈할까요? 아니죠. 본인의 사돈의 팔돈의 돈을 빌려서 그 땅을 본인이 주주가 되려고 하겠죠. 가치 있는 기업은요, 여러분이 보유하는 기간 중에 50%에서 70% 기간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왜요? 세력들은 그 원하는 수량만큼을 모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내의 악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불안을 부추겨서 결국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계좌가 자꾸 여러분 계좌에 보여야만이 여러분의 초보 심리가 흔들려서 그 기업은 안 되는 주식이라는 프레임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쉽게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치 없는 종목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접한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를 봐도 PSR, PER, PBR 등등 또 우리가 오늘 말했던 PDR 개념, 그리고 앞으로 5차, 6차 산업에서 크게 그 기업의 대장주가 되고 선도 기업이 될 싹이 있는 기업일 때, 그런 기업의 마이너스가 되고 많이 힘들 때, 그때 동업자의 정신으로 기다려주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리치트리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를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기다려줘서 대학교를 넘어 스스로 밥값을 하게 되고 결국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와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녀에게 25년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나와 함께 동업하고 있는 그 기업에 3년, 5년, 7년, 10년을 함께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기업이 충분하게 나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돌려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그 회사의 오너가 그릇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했던 불가능한 말들을 이뤄냈던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면 다 오픈됩니다. 그가 2010년도에, 11년도에, 13년도에, 15년도에 어떤 일을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2, 3년 동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대출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때 크게 실패해서 재무제표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임원진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2019년도, 20년도, 22년도에 터닝포인트 기업이 돼서 업계 1등으로 전환되면서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세요? 나는 지켜보고 있다가 2022년도에 사겠다고. 그런데 그때 그 종목의 세력들은요 천천히 올리지 않습니다. 준비만 됐다 하면은 그때는 KTX, SRT 속도로 상승을 일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알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다는 거죠. 즉 제가 드리는 팁은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탈승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수업에서는 느릴 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느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릇의 4가지 요소,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끈기. 그걸 가지고 가는 자가 결국 우리가 오늘 뽑았던 원퍼슨, 사업 가지고 500억을 만들었던 메세카이어 그 장인인 김석봉 교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는 우리보다 먼저 이 원리를 알고 같은 방식으로 오래전에 씨앗을 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가 10년, 15년 걸렸던 일을 우리가 1년 5개월 만에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가지고 임하시면 우리는 결국 초단타 매매 투자가가 아닌 데이 트레이더, 투기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이 좁은 그 1%에서 0. 몇 프로의 데이 트레이더의 길을 갈 게 아니라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그렇지만 그 자산의 늘어나는 속도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천천히 늘어난 것 같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 그 자산의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조바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저의 리딩에 맞춰서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요건을 갖추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일반 도토리 종목이 아닌 빅토리 종목을 함께 심고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